Land 400 Phase 3 is the name of the project that will replace the M113s. The tender process to supply the new machines shortlisted 2 potential candidates. Hanwha's AS-21 Redback, which is a modified version of the South Korean K-21 infantry fighting vehicle. Each company delivered 3 prototype units to the Australian Army to undergo 2 years of risk mitigation trials, which they were extensively tested and evaluated. Ultimately, the Redback IFV was selected and 129 of the vehicles were ordered at a cost of approximately $7 billion. The Redback is Hanwha's 5th generation infantry fighting vehicle. According to Hanwha, it's equipped with sensor technology usually found on advanced jet fighters. By all accounts I've seen, the M113s are not fit for purpose anymore, and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no longer using them. The Redbacks are a massive upgrade, and the fact that they are being built in Australia is a massive win in my books. A relatively small population, limited numbers of people that do want to join the Army, Air Force and Navy. We should be giving them the best possible equipment so we can maximise our force multipliers with our relatively small population. 세계 최고의 장갑차인 한국 레드백에 대한 해외 보고서에 현재 전세계 방산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3월 30일 호주 감사원이 발표한 보병 전투장갑차 도입 사업에 대한 감사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야말로 전세계 기갑 전술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반전이 담겨 있었는데, 최종 두 후보였던 독일의 자존심 링스와 대한민국 차세대 장갑차 레드백을 2년 동안 꼼꼼하게 비교 분석한 결과가 예상치 못한 흐름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외신들은 한국이 독일을 제치고 방산 수출 세계 4위를 달성할 가장 큰 증거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오늘 그 반전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스키리 레드백 수주 사업은 호주 육군이 수십 년간 운용해온 노후 장갑차 M113 AS4를 대체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한화가 2024년 최종 승자로 선정되며 총 129대 한화 약 65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27년 초 첫 인도를 시작해 2028년 말까지 완료하는 일정으로 현재 호주 HAS에서 생산이 한창인데요. 특히 지난달 2단계 증축 공사가 1.5개월 빨리 조기 완료되면서 본격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를 동시에 찍어내는 투트랙 생산 체제가 완벽하게 가동되기 시작한 점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식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는데, 바로 지난 2년간 호주 국방부의 행정 절차를 이잡듯 뒤진 호주 감사원의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내용의 대부분은 호주 국방부의 행정적 미숙함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었는데요. 감사원은 국방부가 일정 준수를 위해 계약 요구 사항을 슬쩍 면제해주며 지연 상황을 가리려 했고, 한화 측에 보낼 송장 처리를 늦게 하는 바람에 약 48만 호주 달러, 한화 약 4.4억 원의 연체 이자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을 주요 비판 내용으로 꼬집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은 레드백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평가는 극찬 일색이었는데, 레드백을 향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보병전투 장갑차 중 하나라는 압도적인 찬사를 보냈죠. 특히 독일 링스와의 구체적인 비교 자료인 테이블 2.8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총 13개의 비교 항목 중에서 독일은 7개 항목에서 5위, 한국은 3개 항목 5위, 나머지 3개는 동급이었는데요. 이게 단순 수치로만 보면 7대3으로 독일 링스가 레드백을 압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씩 살펴보면 왜 호주가 독일 링스가 아닌 한국 레드백을 선택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독일 링스는 가격, 계약 전수, 일정 등 주로 행정적, 비용적 측면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또 이게 의아한 게 이 카테고리야말로 한국이 가장 잘하는 분야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입찰 제안서의 성격과 호주 국방부의 지점 기준 차이 때문이었는데요. 독일 라인멘탈은 이미 호주에 복서 장갑차를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호주 국방부의 행정 절차와 입맛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이미 해봐서 한다, 딱딱 맞출 수 있다며 검증된 솔루션 위주의 제안서를 냈고, 이것이 서류상 점수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반면 레드백은 호주 육군의 요구에 맞춰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개발형 기체인데요. 세상에 없던 미래형 장갑차를 만들다 보니 서류상으로는 위험 요소가 더 많아 보일 수밖에 없었고, 호주 국방부는 하나의 제안에 누락된 요소가 있을지 모른다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비용 가중치까지 얹어서 계산했습니다. 실제로 보고서 2.26항을 보면 모든 플랫폼은 생산된 적이 없는 개발 단계로 간주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죠. 즉 독일이 1위를 한 항목들은 계약서를 예쁘고 믿음직하게 짜왔다는 정성적인 부분들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예쁜 서류가 결정하는 게 아닌데요. 한국이 압승을 거둔 세계 분야, 특히 기술 및 운영 요구사항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호주 육군이 가장 중시한 실전 성능에서 레드백은 독일 링스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는데, 방호력, 기동성, 화력, 지휘 통제, 지속성, 적합성 등 6개 운영 요구사항 전 항목에서 레드백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하나는 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더 높은 수준의 영양을 제공하며 영양 단위당 비용 측면에서 최적이라는 평가를 이끌어내었는데요. 이것은 가성비가 아니라 성능비의 승리였습니다. 성능면에서 어떻게 1위를 차지했는지 항목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방호력, 레드백에는 세계 최초로 능동방어 체계인 아이언 피스트를 포탑 설계 단계부터 완전히 통합한 유일한 장갑차입니다. 반면 링스는 기존 장갑 위에 APS를 나중에 덧붙인 형태라 센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포탑의 무게중심이 흔들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호주 육군은 장갑만 두꺼운 놈보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리 알고 격추하는 놈이 생존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동성에서 레드백의 승부수는 복합 소재, 고무궤도와 암 내장식 현수장치의 조합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철제 궤도를 고집한 링스는 무겁고 진동이 심하며 멀리서도 우르릉 소리가 들려 위치가 노출됩니다. 하지만 레드백은 고무궤도 덕분에 무게를 2톤이나 줄였고 진동을 70%나 잡았죠. 승무원들이 장갑차가 아니라 세단을 탄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화력과 지휘 통제 분야도 압도적인데요. 레드백의 지휘관은 아이언 비전 투시 시스템을 통해 헬멧을 쓰는 순간 장갑차 벽 너머의 적을 투시하며 표적을 찍어줄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 기술로 사방을 꿰뚫어보는 것이죠. 독일이 광학 조준경으로만 적을 찾을 때 레드백은 모든 센서 정보를 하나로 묶어 보여주는 디지털 데이터 융합 시스템으로 먼저 방아쇠를 당길 수 있습니다. 독일이 기기적 완성도에 집중할 때 한국은 IT 강국의 DNA를 심어 장갑차를 달리는 지휘소로 만든 게 신의 한 수였죠. 마지막으로 지속성과 적합성에서 레드백은 전세계 베스트셀러인 K9 저주포와 엔진 및 변속기 등 파워팩을 공유하면서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주포 고칠 때 장갑차도 같이 고친다는 이 엄청난 군수 지원의 효율성에서 독일은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았죠. 또한 토션바를 없애고 바닥 공간을 확보한 인간공학적 설계는 질의 폭발 에너지를 분산시켜 병사들의 생존율을 극대화했습니다. 결국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는데요. 독일의 링스는 과거 기갑 신화의 완성형이었다면 한국의 레드백은 미래전장의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이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더 큰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건 대한민국 기갑 부대의 일치월장한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율곡 사업 당시 우리 군은 제대로 된 장갑차조차 없었는데요. 미군의 알루미늄 괴짝이라 불리던 M123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로망이자 벤치마킹 대상 1순위는 바로 독일의 마르더였는데 그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독일 만사의 엔진 기술을 수혈받아 만든 게 지금 K장갑차의 시조새인 K200입니다. 당시 K200 엔진은 독일만, 변속기는 영국 SCG의 기술로 만든 껍데기만 한국산인 장갑차였는데요. 하지만 50년이 흐른 지금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는 청출어람의 서사를 완성했습니다. 현재 레드백에 탑재된 심장과 근육은 100% 국산으로 XTX 엔진이 주도하여 독자 개발한 1000마력급 엔진 SMV1000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방산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과거 독일 MTU 엔진 MT881을 쓸 때는 수출할 때마다 독일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서러움이 있었는데요. 독일이 수출을 반대하며 눈앞의 기회도 놓쳐야 했죠. 실제로 중동 많은 국가와의 수주 협상이 이로 인해 자초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국산 엔진은 성능마저 독일제를 압도하는데 독일의 MT881이 설계된 지 수십 년 된 노장이라면 SMV1000은 2020년대 최신 기술로 무장한 신세대입니다. 엔진 블록부터 크랭크축, 피스톤까지 우리 환경에 맞게 새로 설계했고 고온과 고압을 견디는 특수합금 소재 기술을 적용해 내구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죠. 최신 고압 연료 분사 기술인 커먼레일과 저속에서도 강력한 토크를 내는 터보차저 최저가 시스템은 40톤이 넘는 레드백을 진흙탕 속에서도 순식간에 튀어나가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소프트웨어 제어권인데요. 과거 독일 엔진은 ECU 소프트웨어 소유권이 독일에 있어 우리가 마음대로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SMV1000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전체가 우리 것입니다. 덕분에 국산 변속기와 엔진이 단 1m초의 오차도 없이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추적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야전에서의 유지보수 혁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MT881은 정비하려면 엔진을 통째로 드러내거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SMV1000은 K9 자주포를 수십 년간 굴려본 정비병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야전 정비가 쉬운 모듈화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고장났을 때 부품 기다리다 끝나는 독일 장갑차와 달리 레드백은 현장에서 뚝딱 고쳐 다시 전선으로 복구할 수 있는 압도적인 가동률을 자랑하죠. 호주 감사원 보고서가 한국산 파워백의 높은 신뢰성과 호환성을 간접적으로 호평한 배경에는 이러한 처절한 기술 독립의 역사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호주 감사원 보고서가 보여준 반전은 단순히 한 번의 사업 승패를 넘어선 사건인데요. 서류상의 완벽함과 과거의 명성에 안주하던 독일 방산을 실전 지향적인 혁신과 압도적인 기술 성능으로 무장한 한국 방산이 정면 돌파해버린 것이죠. 13개 항목 중 7개를 내주고도 가장 핵심적인 성능이라는 한 수로 판을 뒤집어버린 이 승부수, 이것이야말로 K방산이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독일 기술을 부러워하며 도면을 받아오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장갑차를 직접 설계해 스승을 가르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위상 정말 웅장히 가슴에 진다. 오늘의 한 줄 평, 필기
필기보다 실기가 중요한 이유. 필기 만점 받고 그대로 벽에 박아버림.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